자, 사회복지 전문 방송 공감복지 라디오. 살면서 우리가 겪는 많고 많은 일 중에 법률적으로 연결이 돼서 아주 공경에 처하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명쾌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자, 우리의 변호사, 구구절절한 내용을 아주 쉽게 풀어주시는 김구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바쁘신 시간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요. 아유, 그 말씀 감사합니다. 자, 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계신데 오늘 얘기도 우리가 살면서 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 아, 그렇습니다. 예. 네, 명의 신탁. 예. 이 명의 신탁이라는 게 뭐 내 이름을 대신 누구한테 맡기는 뭐 그런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그 개념은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맞죠? 네네. 조금 개념을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네. 내 거입니다. 근데 제가 어떠한 이유로 내 이름으로 갖고 있기가 좀 네, 갖고 있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네. 사정이. 네. 그랬을 때 제 이름이 아니고 제 3자의 명의를 그 등기부에 이제 등재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 부동산이 있어요. 그걸 네. 우리 사회자님 이름으로 소유주로 이제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소유권은 제가 행사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명의만. 제 명의로. 예,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참 특이한 제도가 되죠. 네. 그런데 그게 제 생각에는 예. 뭐 제가 만약에 제 거라고 끝까지 우기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그 얘기를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시려고? 예, 그렇습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네요. 있지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개념부터 하나 말씀을 네네. 드리면 제가 이제 명의를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실제 주인을 명의 신탁자 이렇게 부르고요. 아, 명의 신탁자. 예, 우리 이제 아까 사회자님 이름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소유자는 네, 네. 소유권이. 또 사회자님을 명의 수탁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기로 합니다. 네. 예, 이제 그렇게 개념을 정리해 놓고요. 네. 예. 자, 이제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 이해를 하셨으면 자, 이게 이제 부동산 실권리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네. 이제 이런 게 시행되면서 금지가 됐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네, 언제 그렇습니다. 1995년 7월로 돼 있는 예, 맞습니다. 그때 이유는요. 네네. 워낙 이제 그 부동산 등기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실질 권리 관계를 표상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기나 이런 목적으로 또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네네. 실질 권리자가 등기부에 올라와라. 이제 이런 취지로 만든 법이죠. 네네. 그래서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1995년 7월 이후에는 네. 명의신탁을 하지 말아라라는 법률이 생겼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효입니다. 무효. 혹시 그런데 지금도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되니까 오늘 변호사님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는 예, 거겠죠. 예, 예. 자, 그렇게 법에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로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음에도 네.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런 일을 꼭 필요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말씀을 뭐 예외 규정이 있습니까? 예, 예. 말씀을 좀 올리자면 네네. 우리 네 가지가 있는데 네네. 오늘은 한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것을 네네. 한정해서 이런 거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원래는 저당권이나 이런 걸 설정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저당권이나 이런 걸 설정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런 경우는 그것은 담보 가등기로 봐주는 겁니다. 뭐 이런 경우. 네. 뭐 담보 가등기. 예. 그런 것을 봐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자님하고 저하고 땅을 한 필지를 반반씩 딱 나눠서 샀어요. 네네. 중간에 선을 그어가지고 네. 여기서부터는 내 거, 여기서부터는 사회자님 거. 네네. 그런데 등기를 할 때 그렇게 분필이 안 되니까 네. 등기를 못 하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공유 등기를 한 거죠. 아, 공유 등기. 예. 그렇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각각의 딱딱 구분돼서 이건 내 땅, 이건 당신 땅 이렇게 되지만 등기상으로는 전체적으로 공유를 한 것처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제 지분 안에서 우리 사회자님한테 명의신탁을 한 거고 네. 거꾸로 사회자님은 사회자님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명의신탁을 한 거고 그렇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건 이제 괜찮다 아,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학술적이거나 이제 일반적인 건 아닌 것 같고 더 중요한 말은 우리나라 종중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종중 땅인데 그것을 종중원 대부분 종중원이겠죠. 네네. 종중원 이름으로 해놓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명의신탁 인정해주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런 경우는 명의신탁이 예, 가능하다. 인정한다. 예,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종중이 진짜 고유 의미의 종중이어야지 그냥 종중 이름만 붙여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그건 네, 조금 이따 네.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종중이란 단어만 써서는 전혀 아니고요. 인정이 네, 안 된다. 되고. 예. 네네. 그다음에 배우자 명의를 내 건데 우리 집사람 이름으로 네. 해놓는 거. 이것은 괜찮다고 하는 거죠. 아, 결혼 그 대신 이제 혼인 신고가 다 돼 예, 있는 그렇죠. 그런 경우 법률상 배우자죠. 법률상 배우자. 그다음에 종교단체의 명의로 네네. 이게 종교단체가 자기 땅을 종교단체 이름을 못하니까 그 뭐 산하단체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그런 경우는 이제 봐주겠다. 명의신탁을 인정하겠다. 네. 그런데 이제 종중인데 종중 이름만 종중이지 종중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게 그렇겠죠. 뭐냐면요. 제가 김영김 씨인데 김영김 씨 누구의 후손들로 자연 발생적인 사람은 다 그 종중원이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고유 의미의 종중이고 네네. 종중인데 김영김 씨 무슨 파 인천 연수구 막 예를 들자면 여기에 네네. 거주하는 남성들 이렇게 들어가면 그건 종중이 아닙니다. 아, 인정을 못 받는군요. 그건 종중 유사단체예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이라 우리가 원래 의미의 종중인지 아니면 종중 이름만 갖다 써가지고 명의신탁을 했는지 이것은 개별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청주한시 예. 무슨 공파 예, 몇 대손들 소유 땅 이렇게 예.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몇 대 손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것도 또 안 예, 됩니까? 예, 그것은 청주한시 무슨 파 파. 딱 하면 그건 하면은 종중인데 네, 네. 청주한시 무슨 파 인천 거주자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것은 종중 알겠습니다. 유사단체지 종중이 아닙니다. 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법률상 배우자는 그렇다고 치고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분쟁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요? 종교단체에 그래서 분쟁 소지가 많지요. 네. 많은데 이제 실질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한번 시간을 따로 잡아서 한 말씀을 올릴게요. 네, 네, 이제 네. 오늘은 명의신탁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네, 올렸습니다. 예외 조항 세 가지 예.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한 가지는 저희랑 관계가 없나요? 별로 관계가 크게 없어서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그 네,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담보 가등기 경우에도 네. 이제 명의신탁 개념이 허용이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때 그 담보 가등기를 할 때 어떤 특이 사항들을 따로 표기를 해둬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이제 돈을 빌렸기 때문에 네, 담보로 네. 저당권이라 이런 걸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설정하지 않고 이 물건 자체를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 해달라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실질은 전세권 저당권 설정이지만 네, 네. 내용은 소유권 이전으로 갔으니 네, 네. 이걸 담보로 잡아놓는데 그걸 부정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인정해줘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의 하나의 종류이지만 인정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자, 오늘 김구 변호사와 함께 명의신탁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명의신탁이 예외되는 경우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또 어떤 내용의 얘기를 예, 해주실 이게 얘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최대한 쉽게 네. 예, 좀 우리 말씀을 우리 올릴게요. 입장에서 예. 명의신탁에 이제 지금까지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종류를 말씀을 드렸고 네, 네. 지금은 이제 그걸 떠나서 명의신탁 자체가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네. 신탁의 종류. 예, 네. 그걸 이제 천천히 쉽게 설명을 올릴게요. 네, 네.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명의신탁자라고 오늘은 제가 명의신탁자가 네, 네. 될게요. 우리 이제 사회자님이 명의수탁자가 됩니다. 오늘은. 예. 제가 원래 땅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네, 네.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떠한 경우가 생겨서 이걸 사회자님이 좀 명의를 좀 바꿔주겠다. 네, 네. 사회자님이 내 이 다음에
소유권을 인정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 네. 소유권을 좀 가져가세요. 명의만. 네, 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양자, 두 사람 사이의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이. 네, 네. 일반적인 명의신탁이겠죠. 네, 네. 양자 명의 예, 신탁. 양자 간 명의신탁.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소유했던 거야 됩니다. 예, 그런 걸 넘기는 거죠. 이렇게 이름만 넘기는 거. 그것을 양자 간 명의신탁. 이거 안 됩니다. 네. 아, 그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해 예, 주시는 다 안 거예요? 됩니다. 원래 다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제가 누구로부터 홍길동으로부터 땅을 삽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땅을 사오면 저한테 등기를 하고 네, 네. 그다음에 다시 우리 사회자님한테 명의 신탁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왔다 가느니 내가 샀지만 명의를 그냥 다이렉트로 가자. 이렇게 홍길동에서 네, 한영우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제가 생략됐잖아요. 네, 그래서 네. 중간 생략 명의신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 안 됩니다. 이것도. 예. 예. 아, 근데 안 되는 이유들이 다 있네요. 왜냐하면 이걸 네. 잘못하면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요. 나쁜 의도로. 그렇죠. 네. 세금 탈루도 있고요.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이렇게 그런 또 맹점을 이렇게 보완했네요. 예, 예. 자, 또 있습니까, 그럼?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방금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은 네. 제가 홍길동한테 가서 내가 당사자가 돼서 제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홍길동하고. 네, 네, 네. 근데 명의만 나한테 해주지 말고 명의는 우리 사회자님한테 바로 넘겨라. 이게 중간 생략이잖아요. 네, 네. 계약 명의신탁은 뭐냐면 내가 돈을 댈 테니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직접 가세요. 홍길동한테 직접 가셔서 본인이 매수하는 것처럼 해서 매매 계약을 해서 등기하세요. 이게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근데 이 계약 명의 신탁은 좀 위험 소지가 따르지 않나요? 둘 다 위험합니다. 예. 이게 감각적으로 지금 위험하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양자간 명의신탁은 나 개념을 좀 알겠다. 내 거 네가 좀 갖고 있어라 이거니까. 네, 네. 근데 중간 생략하고 계약 명의 신탁은 잘 구분이 안 가는데 구분이 안 갑니다. 진정한 자기가 매수할 것처럼 정말 계약을 진행한 사람이 누구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바로 나오는 거죠. 아까 홍길동한테는 제가 갔잖아요. 네, 네. 그러면 중간 생략이겠고 또 홍길동한테 두 번째는 직접 가셨잖아요. 네. 우리 사회자께서. 저는 돈만 대고 네, 네. 내가 원래 매수하지만 다 그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했겠죠. 계약 명의 신탁. 그것이 이제 계약 명의 신탁이 되는 네. 거죠.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는 좀 위험하죠. 부분이... 오늘의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네. 예. 아무튼 이제 명의신탁의 효력은 일단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계약 자체도 무효가 되고 네, 네.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면 명의 신탁의 그 효력을 뭐 이렇게 나누는 네네. 그런 법률도 있습니까? 법률이라기보다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판례에서 굉장히 이제 세련되게 축적이 된 거입니다. 네, 네. 한번 얘기를 이제 계약명의 오늘은 지금부터는 계약명의 신탁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주변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매도인이 근데 계약명의 신탁을 했어요. 네. 지금부터는 계약명의 신탁만 말씀을 드릴게요. 홍길동이 딱 보니까 진짜 우리 사회자께서 이 사람이 사는 거라고 알았어요. 네. 돈은 제가 냈지만 그런 돈을 누가 되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한용우라는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해서 그 사람 앞으로 등기가 갔잖아요. 네, 네. 근데 나중에 누가 찾아와가지고 이거 등기 무효야 이렇게 하면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어.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홍길동이 정보력이 밝아서 야 이것은 뒤에서 돈 되는 사람 김구 변호사가 따로 있고 그 사람이 진짜 매수인이고 한용우 국장은 그냥 이름만 대준 거야. 와서 자기가 산다고 행세만 한 거야라는 것을 네. 홍길동이 알고 있었어. 네. 이때는 다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홍길동이 이 굴러가는 사정을 알고 있었냐 아니면 정말 모르는 매도인이었냐에 따라서 이게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더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낙찰을 받아 어떤 부동산이 마음에 드는 게 나와서 그게 경매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사고 싶은데
좀 사정이 있어서 이거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 제가 한 국장님이 제가 돈 네. 다 드릴 테니까 네. 본인 명의로 좀 사주세요. 제가 나중에 든든히 챙겨 드릴게요. 뭐 수고를 드릴게요.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가서 낙찰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홍길동이 이제 국가가 되는 것이죠. 이제 경매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데 저기 한 국장님이 이제 딴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됐고 예. 내가 계약도 했으니까. 그렇죠. 경락을 내 본인이 거다. 받았으니까 네. 네. 본인 이름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은 뭐 어떻게든지 제가 됐지만 네. 네. 겉으로만 보면은 한 국장님 소유의 한 국장님 경락 받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땅값이 이제 막 오르는 거예요. 막 예를 들자면 음. 이 등기 좀 넘겨주세요. 내가 이제 이렇게 했어. 이제 제가 제 이름으로 가져야 할 테니까 등기를 좀 넘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한 국장님이 마음이 이제 견물생심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나쁜 마음이 들어서. 예. 그럴 경우에 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근데 이 돈을 건네받은 또 증거가 있지 그건 않을까요? 중요치 않아요. 중요치 않습니까? 아니 빌려서 대금 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제가 제 거라고 우기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한 국장님은 어떤 것만 해주면 돼요? 저한테 받은 돈을 변제만 이자 해도. 붙여서 돌려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네. 내가 이거 산 거다.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땅값이 그동안 무지하게 올랐어. 예. 그래갖고 그걸 팔고 네. 돈을 돌려줘도 내가 훨씬 이익이야. 아, 훨씬 얘기죠. 그러면 그때 나쁜 마음 먹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명의로 경락받지 말아라. 네.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많이 있습니다. 아,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종종 있고요. 이게 경매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땅값이 뛰거나 아파트값이 뛰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네, 약간 그런 생각이 그런 들죠. 일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네, 생각보다. 아, 알겠습니다. 그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그래서 같네요.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방금 같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파는 사람이 몰랐잖아요. 그런 사정이 네, 있는지를. 특히 이제 경매에서는 그런 걸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돈만 돈을 빌려준 것밖에 안 된다. 명의 수탁자가 다 가져간다. 네, 네. 그러니까 돈을 입금을 했다 하더라도 빌렸다라고 얘기하면 예. 뭐 차용증을 서로 주고받고 그런 네. 증거를 제출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아, 무슨 소리냐, 난 빌린 거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까? 다 판례가 다 있고요. 네, 예, 네, 거기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경락은 그냥 일률적으로 가겠다. 네, 네. 그렇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이 중요한 건 또 이런 것들이 오고 갈 때 세금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세금 문제는 일단 명의자가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명의자가 낸다고 생각하시는 게 이제 우리 오늘 말씀드리는 것 수준에서는 이제 그 정도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 이제 우리가 종중 관련해서 네, 네. 아까-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서 제가 이제 그 부분 세금 문제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종중이 자기 땅을 종중원한테 맡길 때 이때 우리가 명의신탁을 한다고 했고 네. 그럴 때는 그런 명의신탁은 유효하다고 봐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있다가 뭐 수십 년 뭐 종중원한테 종중원이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종중이 이걸 되돌려 받아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 사람한테 줄 거예요? 또 팔아먹으면 어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종중이 종중원한테 되어 있는 등기를 이제 받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명의신탁 해지를 하면 됩니다. 명의신탁 해지. 그렇죠. 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이제 받아가는 거죠. 이렇게. 네, 네. 근데 이때 종중원한테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 땅을 종중한테 주는 것은 어찌됐든 게 증여 아니냐 증여야 이렇게 되는 네, 거죠. 네. 이런 경우 때문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결국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을 잘 봐서 이건 원래 종중 땅이고 네. 종중이 종중원한테 이름만 맡겨놨을 뿐이고 네. 이걸 돌려주는 것은 증여가 아니고 그러니까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 뿐이다. 네. 그러니까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요. 알겠습니다. 또 뭐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나요? 많습니다.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서 네, 이제 네. 종중원들이 딴 마음을 먹었을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종중원께서 딴 마음을 안 먹고 이제 정상적으로 해결하는데 그때 문제되는 것이 세금 문제가 되고 증여세 문제가 많이 네. 되고 이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리 좀 대비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조금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안 되는데 아까 그 또 말씀해 주신 양자간 명의신탁, 예. 중간생략 등기형, 중간 계약 생략 등기, 명의신탁 예, 예. 뭐 세 이런 가지가 있고. 것들도 개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경매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으면 안 된다. 그 사람 거다. 네. 그 제가 받으면 제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돈은 김구 변호사가 냈어도. 그렇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돈만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땅값이 뭐 하락하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락하면 가져가라고 그러겠죠. 땅값이 막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예, 예. 원래 금액보다 한 3배, 4배 이렇게 상승이 됐을 때 예. 그런 욕심을 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네요. 많습니다. 네, 네, 네. 많습니다. 자, 오늘 김구 변호사와 함께 나눠드렸던 명의신탁에 대한 얘기. 네. 자, 마무리로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경매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정한 것은 이제 명의신탁의 개념을 조금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하면서도 좀 아실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이제 실생활에 가장 도움되는 건 뭐냐면 요즘 이제 일반인들도 경락 같은 거, 경매 같은 거 참여를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 중에 이 명의신탁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판례의 입장을 모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입장으로 경락받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네. 이게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계약 명의신탁일 경우에는 돈 내고 이거 못 찾아올 수가 있다. 네, 돈만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김구 변호사와 함께 명의신탁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입장에서 또 사례별로 아주 쉽게 풀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 피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구 변호사와 함께 나눠드렸던 구구절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